지금 임내연 의원 지금 탈당 선언하고 안철수 의원 쪽으로 합류할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임내연 의원이 탈당을 함으로 인해서 네. 8명의 광주 지역구 의원 중에 지금 4명이 이제 무소속이 된 거죠. 네네. 이른바 과반이 무너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민심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바닥 민심, 그 바닥 민심이 광주의 바닥 민심이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 것을 반증한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4명 중에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 그렇죠. 나머지 3명도 네네. 탈당을 고심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렇게까지 간다면 호남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부터 네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을 그 민심이 떠나고 있고 네.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네네. 사실 의원들의 탈당이다. 이렇게 네네. 해석할 수 있고요. 네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 예. 전남 전북으로도 확산이 될 것이고 네네. 그것이 사실상 수도권으로 북상을 하면서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분당 사태에 접어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의원에 대한 선거 패배 후 진정 어린 사과도 없고 호남 홀대를 넘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임내연 의원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여론이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겠죠. 저는 여론이 바뀌기 이전에 네네. 자신들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탈당을 하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주로 열거하고요. 네. 정작 자신들이 왜 탈당하는가 새정년의 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로 네네. 열거하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네네. 좀 앞뒤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박근혜 정권과 제대로 싸우자고 임내원 의원을 비롯해서 탈당파들이 앞장을 서서 왜 친노 문재인 집행부는 안 싸우냐 네. 이렇게 막 하다가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안 싸우니까 네. 우리가 나가서 선명 야당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말이 맞는데 그간에 있는지 없는지 조용하던 분들이 나가면서 네. 박근혜 정권 실정을 쭉 열거하고 마지막에 한 줄만 네. 뭐 새정년으로서는 정권 교체에 희망이 없다. 네. 그리고 호남과 진보를 아우른다는데 네. 아니 나가면 호남과 진보가 아울러지는 게 아니라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중도로 지향해 가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지금 급하니까 좌클릭을 해서 선명 야당을 하겠다고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호남과 진보를 아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탈당한다 뭐 이런 어떠한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네네. 뭐 나가는 부분은 다 내년에 공천을 생각해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나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나가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네. 현재 야당의 문제가 무엇이다. 네.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건 희망이 없다라고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지적을 좀 제대로 하고 나가길 바래요. 예.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네네. 그건 뭐 제가 볼 때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이 문제에서 광주가 지금 이제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하는데 좀 있으면 권은희 의원 또 뭐 장병환 의원 등이 탈당이 예상된다. 네네. 그러면 광주 의원 전체 중에서 한두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탈당한 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부분을 국민 앞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낡은 진보의 청산이나 수구 기득권 정치 구도를 깬다. 예. 뭐 부패를 청산한다 이러는데 지금 광주 의원들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당을 하면서 결국은 호남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예. 전쟁에 돌입하면서 야당이 분열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새로운 정치, 예를 들어서 지역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예. 낡은 지역 구도 정치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해명할 부분이 점점 없어져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치 현실을 따를 것인가 안 그러면 명분을 따를 것인가 하는데 네. 정치는 호남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네. 명분은 예를 네. 들어서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 네. 나중에 모순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의 탈당 사태를 너무 공천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탈당이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상황을 네. 조금 폄하하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탈당하는 의원들이 전부 공천을 보장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문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 갔을 때 단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대로 가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면 네. 왜 이런 비난이나 비판을 받아가면서 탈당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이 문재인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가도 어렵다는 게 대다수 여의도의 정설입니다. 심지어는 뭐 새누리당이 180석이 넘니 200석이 넘니 이런 그 분석들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로서는 어려우니 예. 대표직을 좀 내려놓고 네. 새로운 어떤 지도 체제나 방식을 가지고 해보자. 네. 라고 끊임없이
주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예, 예. 여전히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직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네네. 어? 네. 혁신과 통합이 된다면 네. 그리고 통합 전당대회가 된다면 뭐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예. 끊임없이 계속 마이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예, 대표가. 그렇다면 결국은 나는 내 식대로 갈 테니까 내 식하고 안 맞는 사람은 가든지 말든지 해라. 예. 이런 취지고 더군다나 혁신의 대상인 사람이 혁신의 주체인 것처럼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또 발언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저는 개인 국회의원들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지금 당 전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야권의 중심 세력이 네네. 이 세력이 총선과 대선으로 갔을 때 결국은 희망이 없는 네네. 이런 구조라면 안철수 전 대표가 표현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내부에서 혁신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예, 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네.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내부를 개혁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예. 저는 이제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좀 동의하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적인 그 구조가 돼 있다면요. 예. 자정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자정 능력이 없는 이렇다. 예. 상실한 정당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정 능력이 없으면 예.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내부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예, 예.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건 예.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자꾸 이제 호남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의 그 우리나라의 정당 구도가 네네. 야권은 호남 중심 축에 있는 거고 예. 여권은 영남 중심 축에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예, 현실. 그럼 야당이 제대로 야당의 그 현재 그 새정치연합의 대한 세력으로 다시 서려면 예. 핵심적인 지지층인 호남의 지지를 먼저 얻는 게 네네. 당연지사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거기를 얻지 못한다면은 네. 사실은 대한 세력을 커가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야권 재편의 키라고 할 수 있는 예. 분이 이제 김한길 전 대표라든가 네. 박영선 전 원내대표라든가 예. 이런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대규모 이동이 언제쯤 네네. 얼마만큼의 숫자로 될 것이냐. 네네.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예, 예. 제가 보기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예. 그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페이스북에 계속 네. 헌신해달라는 예. 살신성인 해달라. 예.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의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몇 번 거절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엔 거의 임박해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 임박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연말 연초가 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1월 중순은 넘지 않을 걸로 저는 거의 뭐 네.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박영선 의원, 키맨이 될 것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광주에서 지금 뭐 두 번째 탈당이 됐는데 계속 이제 저 대전도 어제 방문했고 북상하는 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한길 의원 지금 계속 보면 네. 페이스북 내용이 이제 안철수 의원 나갈 때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점점점 최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결단해달라, 대표직을 내놓아달라, 네네. 새정치민주연합을 개혁해보자라고 하는데 네네. 일단 문재인 대표는 마이웨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김한길 의원도 이제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지 않고 이제 나가느냐 네. 아니면 이 안에서 계속 또 투쟁을 하느냐인데 네. 지금 거의 사실상 나가는 것 쪽으로 일단 페이스북 내용만 네네. 보면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이거 수도권에서 갈라지면 어차피 필패인데 네네. 그럼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처음에 많이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처음 나와서 어쨌건 지금 광주 의원들 조금씩 탈당을 하고 조금씩 세력화가 되면서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 좀 이상을 추구했던 분이라면 이제는 좀 정치 현실도 어느 정도 결합을 해서 진행이 돼서 예. 지지율이 많이 오른다면 네네. 제가 가정적인 판단입니다. 네. 오른다면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수도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네네. 그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여론의 흐름이나 예. 지금 안철수 의원 신당이 일단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도 싫고 야도 싫은 이 중간지대에 안철수 의원이 나왔는데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나 이제 현실적으로 될까에 대한 의구심만 예. 사라진다면 예.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의원들이 네. 안철수 신당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양 변호사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 오늘 하신 말, 한 말, 김철근 그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기 선대위 출범에는 좀 공감한다. 대표직에 아무 미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 대응으로 나온 답변이겠죠? 문재인 대표로서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 네. 초반에는 사실 네. 안철수 의원을 따라서 탈당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네. 이거 뭐 생각보다 뭐 장불 수준에서 그치겠구나 이랬는데 네. 어라 며칠 지나면서 한 사람들이 더 탈증을 했고 네. 이대로 듣다가는 조금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위기감으로 느낀 거겠죠. 위기감을 느꼈고 이제 네. 뭐가 있냐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의 네네. 이른바 공천 심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탈당도 이어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이유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명분을 네네. 주는 거죠. 명분도 네네. 내가 전대에 이렇게 일찍 하겠다고 했고 네. 난 대표의 미련까지도 없다. 네. 왜 나를 갖고 자꾸 뭐 마치 독재라는 듯이 네네. 내가 욕심 부리듯이 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라고 네. 하면 네. 나가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명분이 하나씩 꺾일 수밖에 없지 네네. 않습니까? 그걸 노린 아침에 어떤 발언으로 보이고요. 네네. 결국에는 저는 야권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만 수도권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지만 네. 호남의 야권의 어떤 성향이라는 것과 네. 또 수도권에서 야권의 성향이랑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 와중에서 네네. 호남 쪽이 많이 이탈을 하는 거는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 네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네. 호남의 기반을 뒀을지라도 조금은 성향이 다른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네네. 갈등의 그 어떤 생각의 그 고민의 축이겠죠. 네네. 거기서 나온 황 거라고 소장님 봅니다. 의견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일단 명분을 자꾸 만들어서 탈당을 좀 막고자 하는 그런 문 대표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당을 수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문 대표가 초반에 탈당자가 나왔을 때 안철수 의원 탈당 직후에 당을 아우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됐는데 네네. 좌클릭을 하고 공천 뭐 예를 들어서 물갈이를 하겠다, 공천 혁신을 하겠다, 선명 야당을 지향하겠다 뭐 이런 어떤 방향으로 네. 했어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고 실제 행동은 네. 주변을 달래겠지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판단을 조금 초반에 이 대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이 야권, 제야 이런 관계 또 진보 세력이다 이를 부르는 관계의 물 밑에 있는 서로 간에 연계된 맥락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그 지금 이 김한길 의원이 탈당을 해서 좀 더 큰 규모로 깨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뭐 새정년이 전면적으로 무너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기 어렵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나 제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네. 현재 기성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네. 친노 세력하고 가장 가까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세력들은 안철수 의원을 바라볼 때 네. 한마디로 이 정치적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아니면 스스로도 뭐 지난 대선에서 경제는 진보, 보수는 이 안보는 보수 이렇게 네, 네. 이야기를 해왔고 네. 지금 안 의원이 저렇게 당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네. 결국 총선에서 일정하게 여야의 어떤 이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네. 이 개헌을 위한 이 교두보 세력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네. 본인은 개헌 저지 세력을 100석 이상해서 만들겠다 하지만은 지금 뭐 누가 개헌을 갖다가 우리가 이기면 확실하게 개헌하겠다는 당이 여야에 확실하게는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 부분이 개헌을 갖다가 희망하는 세력들, 특히 김한길 의원의 가세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이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둔 네. 저는 여권 세력 중에서 상당한 당내 비주류 세력이 안철수 의원의 창당 과정에 관련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여기서 안 의원이요 정말로 혁신하고 새 정치를 하고자 하면 저는 전에부터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의원의 그 안랩 주식이요 네. 지금 오늘 8만 5천 원을 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안 의원이 네. 지난번에 이제 정치에 좀 소강 상태가 있을 때 한 1년 가까이 3만 원대 후반, 4만 원대 초반에 있었는데요. 네네. 안 의원이 12월 초에 탈당을 선언하니까 6만 원이 가서 네. 어제 하루만에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예. 19,100원이 올랐습니다. 예, 예. 30% 상한선이 갔어요. 예. 자, 새 정치를 지향하시는 분이 자기 주식이 원턴 원치 않든 아무리 투자자가 선택 마음대로라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 본인의 행동이 뭘 할 건지 자기는 전지적 입장에서 알 거 아닙니까? 내일 내가 기자회견 해야지. 또 그다음에 우리 당이 얼마나 들어올 거야. 그런 부분을 다 아는 입장에서 주식이 저렇게 테마주가 되어가지고 네. 이 너를 뛰는 것. 저는 안 의원의 테마주도 아니고 사실상 안 의원의 소유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자신의 또 재산적 가치가 1,몇백억, 한 2천억 가까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새 정치와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요. 저는 네. 안 의원이 뭐 1억을 내가지고 마포에 당사를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언론들이 안철수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칭찬하는데 네. 언론들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칭찬하기 전에 네. 안 의원이 자기 주식을 보유한 채 정치를 하는 부분이 네네. 그야말로 새 정치와 혁신을 주장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부정치인 같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기가 저렇게 주식을 들고 정치를 하는 부분이라면 이미 정치적으로 예. 굉장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부터 좀 팔고요. 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네네. 회복시키지 말고 네네. 정치를 갖다가 새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네네. 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김철구 교수님? 글쎄 뭐 제가 직접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우선 뭐 그 증권 시장에서 안철수 그 신당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네네. 폭발적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도 될 만큼의 그 주식이 가치가 있다. 상승하고 있다는 네네. 것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미래를 좀 밝게 보는 거 아니냐. 네네. 그 투자자들이 네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네. 지금 뭐 그 안내 그 주식을 갖고 있지만 경영에 참여를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주식의 절반을 지금 그 기부를 했잖아요. 네. 그 동그라미 재단인가요? 네네. 거기에 기부한 상태고 얼마 전에 뭐 그 사석에서 제가 뭐 밥 사고 뭐 술 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예. 안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1,000억씩이나 기부를 했는데 나를 짠돌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네네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네네. 물론 이제 그 우리 황 소장님 지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예. 그 재산 증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자기 재산 주식을 높이기 위해서 뭐 신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정치 행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 이런 측면을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재단에 뭐 그때 이제 안 의원이 한 37% 남짓 갖고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절반쯤 되는 18.5%쯤 되는 주식을 아마 재단에 네. 기부를 했는데요. 예. 재단 주식도 자기 겁니다. 아, 그 예. 재단에 기부했다고 그것이 완전히 사회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 의원 재단이 지금 사회적으로 뭔 일을 하는지 국민들 앞에 좋은 일 좀 많이 했다고 알리기 바래요. 뭔 일을 했는지 제대로 아는 국민들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래서 네네.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네. 돈을 택하든지 정치를 택하든지 네.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자기가 직접 운영은 안 하더라도 최대 소유주가 자기 아닙니까? 네. 재단 기부권 빼고도 최대 소유주예요. 네네. 그렇다면 적어도 혁신, 새정치, 좋은 가치들을 다 선점을 하려면 네. 행동에서도 이 테마주는 옳지 않잖아요. 안철수- 테마주는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안랩도 스스로 이 주식을 오를 가치가 없으니까 좀 사는데 유예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네네. 그럼에도 테마주가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 솔선수범해서 정리하는 게 새정치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또 한번 진실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진실한 사람 이 타이밍에서 언급한 거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어떤 의미가 뭐 있을까요? 5분 전부가 네. 다 뭐 총선에 나가실 걸로 된 거는 공개의 사실이다시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누구는 그러세요. 그래서 야 이거 선거법 아니냐 위반 아니냐고까지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또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선거를 거론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네. 선거법으로 가기까지는 무리스럽다고 해요. 네. 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이제 진실한 사람을 얘기를 하시는 게 네네. 적절했느냐, 네. 뭐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겠죠. 네.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뭐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특히 다 뭐 대구 경북 같이 네. 가셨을 경우에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지역으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뭐 친정 체제 같은 것을 구축하는 일환이다라는 네.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 그 대구에서는 뭐 이래서 그런가 저 계급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계급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에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진박, 네. 중박, 또 망박, 네. 비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친박에도 다 이 계급이 있다고 해서 제 네. 이제 진박은 이제 진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네네.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이렇게 친박, 진박 뭐 이렇게 등급론 나오는 것부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 감각 하나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말 선거법에 위반되지도 않으면서 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게 그리고 네. 나중에 당선까지 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네네. 워딩으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워딩은 네.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실한 사람의 정의가 뭐냐? 네. 한결같아야 진실한 사람이다. 네네. 그러니까 배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도 많이 쓰셨는데 네네. 배신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마 거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이 누구고 네. 누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고는 네. 명확하게 다 유권자들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면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이 어쨌건 키워준 사람들이나 본인이 네.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들이 네. 나중에 본인의 정책과 반대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은 제 이해가 되지만 네네. 민주주의라는 건 네.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대로 얘기를 하고 네네. 그 다른 부분을 또 서로 얘기하면서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게 민주주의인데 네네. 본인의 생각이 너무
명백하게 이것만 선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네. 저는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진실한 사람에 대한 논란 자체를 네. 증폭시킬 워딩을 네, 네. 대통령께서 좀 이제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기존에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네 단계로 좀 좁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계급 그 친박 계급이라고 나오는 이런 말들이 공천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분명히 있을까요? 있겠죠.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여파가 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에 적용되는 그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그 새누리당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최고 지도자로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발언 얘기하고, 그다음에 배신의 정치하면 안 된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고, 네네.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그 직권상정 압박하고, 네. 이런 모든 그 발언들이 네.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만약에 40% 아래고 30% 초반대에서 대통령을 믿고 이게 선거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면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근데 지금 40%를 넘는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상황이 총선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달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사실상 찍어내는 이런 상황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네. 커지면서 국무회의나 대수비 발언에서 여러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네. 사실상 이 발언들을 하면서 새누리당을 총선 때까지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 있는 이런 걸로 보이고요. 진실한 사람이란 단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후보들이 다 자기가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마케팅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예? 네. 현역 의원이든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이든 네.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드는 거고 네네. 또 반대로 그게 대통령이 지금 당청 분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는 상황에서 당헌 당규상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당내 비박들에게 어떤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새누리당 내에서의 어떤 정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치 행위를 네네.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계속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진박, 중박, 망박, 비박했는데요. 네. 이건 그 사실은 그 공천 과정에서 네. 공심위원들의 어떤 그 자료 중에 네네. 자료에 비고란에 적히지 않을까. 행여나 이제 볼펜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네. 연필로 참고로 써야지 않을까. 네네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황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그 친박 비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좀 공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런 계급이 나오는 상황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네네. 예수께서 네. 베드로야 첫 닭이 울기 전에는 나를 3번 배신하리라 이랬는데요. 네네. 지난 2012년 비대위원장으로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네네. 그때도 공천을 대부분 주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공천장 받은 사람들 중에 254명의 지역구와 네. 그다음에 246명입니까? 지역구와 또 비례대표도 상당히 공천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보면 국회법 개정할 때 보면 100여 명에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줄이는 네. 이런 부분에 동의를 했고 네네. 단지 31명만 기권하거나 반대를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요. 네. 또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또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봤을 때 네. 새누리당 안에 진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도 이번에 장관 부총리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자리 주고 또 뭐 이 공천에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올려줬는데요. 네네. 어제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입장이 한결같아야 된다 했는데 네. 그분들이 한결같을지도 저는 또 의문이에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정치의 생리가 기본적으로 배신이기 때문에 네네. 진실한 이 어떤 사람이라는 기준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을 바치고 끝까지 배신 안 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신의 본분을 완벽하게 다 아는가 이래 봐야 되는데 지금 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개파 보스나 더 나아가가지고 이건이나 뭐 이해관계, 기득 상류층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네. 진실할지는 몰라도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는가 네네. 이런 부분을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있으면 무슨 진실한 사람 감별사를 네. 병아리 감별사처럼 만들 수도 없는 문제고요. 네네네. 그렇게 본다 하면
결국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부터가 좀 구린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군요. 더불어서 그 험지 출마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 출마하려는 그 안대희 그 전 대법관을 잡아서 좀 험지 출마를 좀 권유했고 받아들이기로 좀 얘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여든 야든 네. 지금 뭐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데요. 네.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 후진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대단히 포퓰리즘적이다.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가서 꼽으면 당선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네. 번째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공천이 당헌 당규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험지 출마론을 빗대서 네.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뭐 네. 김황식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그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네.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다가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더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험지를 가라 하면서 가서 경선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당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아니면 공천 관련 기구에서 네. 사실상 전략 공천을 해줘야 네, 네. 가서 그 본선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이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는 기존에는 전략 공천 없다. 상향식 그렇습니다. 공천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네, 네. 지금 험지 출마론을 빗대서 네. 사실상 친박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유명한 분들 몇 사람을 언론에 띄워놓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네. 나머지 사람들도 상당히 같이 묻어서 네, 네.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이렇게 해석될 수 있죠. 유명 인사들을 이제 험지 출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뭐 장관을 했고 총리를 했거나 뭐 총리에 물망에 올랐던 또 뭐 부총리 했거나 이런 분들이 네. 많이 살아서 오면요. 네. 전부 김무성 대표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안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네.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 예. 나는 빗자루만 꼽으면 되는데 나가고 네. 너들은 험한데 출마해서 다 전사하고 오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공천을 놓고요. 서로 간에 별별 사실상 곰수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현역들은 안 가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 네. 그러냐면 애초에 이거가 나왔던 이유는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네네. 이제 비주류 내지는 비박계 쪽에서 왜 친박에서 좋은 자리 다 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무슨 장관이 경력이냐 그러고 네. 나서 다시 또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냐라는 네네.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네. 반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친박 쪽에서도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왜 고생해야 되냐 네네. 그쪽에서도 내놔라 이러다 보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진짜 험지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네.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 갈등이 외부로 표현되는 형식을 네. 포장만 그럴듯하게 험지 출마론이라는 얘기로 바꿔가지고 나오는 네. 게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그렇죠. 있죠. 그런 의견이 좀 나올 수밖에 그리고 없는. 안대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본인은 또 약간의 자신감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디 웬만한 데 가면 네. 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구 그동안 얘기해놨던 지역 구민들에게 미안하니까 그래도 난 해운대로 가고 싶다는 여운까지 주시는 걸 여운을 보면 남겼죠. 네. 그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진정한 국민을 생각한 험지 출마론인지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흥행을 위해서 또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 자체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관심을 위해서라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만약에 험지로 나간다면 어디에 나갈까도 궁금하고요. 나가게 되면 누구와 붙으면 좀 흥행이 될까요? 어떻게 김채원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험지라 하면 수도권 중에서도 네. 그 서울 같으면 강북 지역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의 험지죠. 험지. 네. 그리고 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그 주변에 100만급 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수원, 안산, 뭐 안양, 부천, 고양 주로 이제 성남까지 해서 야당 의원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곳에 네, 네. 특정한 지역을 골라서 가야 실제로 네. 험지가 되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네. 안한 대결하면 되겠네요. 너무 병에 가가지고 안철수 안대희 예. 양안의 대결 이러면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흥행이 될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군요. 문재인 대표하고 김무성 대표는 종로에서 한번 붙고. 네네. 그 뭐 또 저 김황식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붙어볼까요? 그것도 얘기는 가능할까요? 김황식 전 총리는 지난번에 서울시장에 나와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네네. 저는 뭐 안 하실 거라 봅니다. 안 하실 거로 보시고요. 끝으로 하나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박사 논문 표절 있었던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뭐 불출마 선언
하겠다,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들 중에 이제 정계를 은퇴하는 의원들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직 좀 할만한 사람인데 한 템포를 참는 네. 이런 의원들의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정계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거나 그다음 국회의장을 지내시거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정계를 은퇴하는 네네. 거고 후진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좀 네. 볼 수가 있고요. 문대성 의원 같은 이제 경우 문대성 의원이나 지금 저 김태호 최고위원이나 이런 네네. 분들은 지금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네네. 지금 저 그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자기가 어떤 뭐 약점이 있거나 또는 뭐 이유를 보고 네. 한번 참아준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것 자체로 네. 사실 국민들에게 큰 감동이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일각에서는 저 논문 표절했던 그 전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비판도 좀 있잖아요. 기왕에 공천을 못 받을 사유들이 확실한 분들은 네네. 그냥 기자회견에서 불출마 선언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국민들 앞에 더 감동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나가면서 네. 내 자리에 누가 오는 걸 환영한다 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웃기는 거니까 네네. 그냥 자기만 조용히 빠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황장 소장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 냉정하게 평가를 많이 말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해야죠. 네네. 뱅뱅 돌려서 하면 뭐 이런 패널들 말 듣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소장, 김철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